Yes, I'ma love you like you love Johnny Cash. I'll be your gangster, I'll be your man in black. I know I'm not fronting, I'm just stating a fact. I'll rock your world, I'll knock you flat on your back. Oh, when I'm good, I'm really good, boy. When I'm bad, I'm better. When I'm good, I'm really good, girl. When I'm bad, I'm better. 중앙일보 자동차 팀장 이동현입니다. 올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기대적인 신형 소나타를 오토뷰 김기태 PD와 함께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뷰 김기태인데요. 뭐 그렇다고 차를 진짜 뜯을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 차도 아니고 네, 한번 여러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소나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아무래도 눈에 띄는 디자인이죠.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들어볼까요? 디자인은 뭐 자동차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낮고 넓은 디자인, 그리고 약간 쿠페형의 사이드 라인, 이런 전반적인 비율은 누가 봐도 크게 수긍할 만한 디자인이 아닌가, 외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요즘에 시장에서 말리부와 함께 매기 패밀리로 지금 묶이고 있는데 역시 그건 호불호죠. 사람마다 달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썩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이 전체 앞모습보다 한쪽 면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보시는 이 부분이 약간 그 신형 에스턴 마틴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물론 에스턴 마틴이 낫긴 하지만, 그래서 뭐 디자인은 어차피 호불호가 있다고는 해도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특히 측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측면 부분 캐릭터 라인이 사실 일반 양산차, 대중차 브랜드에서 만들기는 좀 어려운 디자인이긴 해요. 그런 면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전면부의 캐스케이딩 그릴도 그동안 여러 차례 변형을 가져왔는데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을 하면서 낮고 넓게, 그리고 캐스케이딩 그릴에 약간 변형을 주면서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그 소나타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 타이어가 세 짝이 다 다르거든요. 앞에는 피렐리, 한쪽은 지금 금호, 마제스티, 또 솔루스 XC. 물론 이제 이 차가 어떤 태생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농담이고요. 개인적으로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 라인을 잡는 게 어떤 그 면과 선의 조화를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뒷모습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뒷모습은 일단 트렌드에 굉장히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만 혼다 같기도 하고 약간 볼보 같기도 하지만 수평 라인을 강조한 디자인, 후면 디자인은 최근 자동차 디자인에서 트렌드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마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현대차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현대차 홍보 팀장님이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자인 자체에 저는 그다지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트렌드가 어떠한가, 그리고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비율, 프로포션이 어떠한가를 봤을 때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요즘 현대차를 봤을 때 존재감만큼은 확실하게 살리고 있다는 게 저는 그래도 장점인 것 같고. 자, 그럼 이번에는 실내 얘기. 어쨌든 뭐 디자인이야 남들이 이제 뭐 누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실내는 대부분 느끼는 게 비슷비슷하거든요. 실내 완성도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산타페, 그 다음 하반기에 나왔던 팰리세이드에서 좀 더 정리가 됐고요. 지금 소나타에 와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현대차가 만들어줬던 디자인 중에선 실내 디자인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버튼들 굉장히 간결하고요. 사용 편의성도 높아졌고, 이 플로팅 타입의 디스플레이도 운전을 할 때 크게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점수를 좋게 주고 싶어요. 운전할 때 저도 인상적이었던 게 이 패널 자체가 뭐 특히 낮에 주행할 때 난반사라든지 그런 게 생기게 되면 이제 내비게이션 볼 때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런 것도 잘 해놨고, 운전을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렇죠.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이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전장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사실 조작을 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최근 지금 소나타에 와서 보면은 스티어링 휠에 달려있는 이런 조작 버튼들도 크기나 사용 위치, 그리고 사용 편의성 같은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은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를 해도
크게 뒤처지진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인터페이스 하면 가장 이제 생각나는 최고의 브랜드가 도요타 그리고 이제 렉서스인데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 디자인을 썼다는 게 최근에 탔었던 그 UX 250H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인내심을 좀 자극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현대차 좋은 거는 분명히 직관적이에요. 한번 탔을 때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바로바로 버튼을 뭐 작동시킬 수 있다는 거는 네 이건 적어도 잘하는 거고 특히 이 계기판 봤을 때 이 방향지시 등을 켜면 오른쪽 타코미터가 사라지면서 카메라 뷰를 보여주잖아요. 이때 타코미터에 대한 걸 안 보여줘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 보여준다는 건 그래도 좀 세심한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라고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운전하실 때 시트는 어떠세요? 시트 자체는 뭐 착좌감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천연 가죽 시트가 아닌데 뭐 저는 크게 불만은 가지지 않습니다. 대중차 브랜드에서 지나치게 고급 소재를 사용을 하면 그만큼 단가는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소비자들이 좀 고급스러운 소재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이게 봤을 때 크게 뭐 싸구려 느낌은 안 들지만 실제로는 크게 비싸지 않은 소재를 가지고도 이 정도의 고급감을 만들어낸 거는 현대차가 그만큼 디테일에 좀 신경을 썼다는 의미죠. 대시보드 마감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고 스티어링이 졌을 때 적당히 두툼하면서 이 파이수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조작성도 그렇고 특히 이번 그 소나타 뭐 계속적으로 욕을 먹었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 C타입 MDPS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상당히 적어요. 예, 이질감 거의 없고요. 사실 이 정도면 스티어링 감은 불과 한 5년 전에 현대차와 비교해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저 이제 뭐 와인딩 로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시험을 해봤는데 고속 주행 안정감 일단 많이 좋아졌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핸들링 감각이 저도 이 C타입 MDPS를 굉장히 욕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정도라면 일반 소비자들이 분명히 뭐 아쉬움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코너링 퍼포먼스도 제법 좋았었어요. 자세 제어 장치가 개입하는 것도 이 자꾸 이제 뭐 특정 브랜드를 욕하는 것 같은데 도요타 렉서스가 자세 제어 장치가 개입할 때 굉장히 거칠게 개입을 하는데 지금 그 소나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면 일부 그 수입차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앞서진 못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지금 운전하실 때 엔진 힘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사실 김 PD랑 제가 소나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왔는데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수치상으로 봤을 때 160마력에 20토크 정도. 근데 뭐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심장이 약하죠. 중형차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사실 이 비교 대상 자체를 만약에 르노 3사 SM6 그 2.0 GD로 잡게 되면 그 편차는 크지가 않은데 문제는 이제 뭐 쉐보레 말리부를 비롯해서 SM 같은 경우도 지금 TC가 있고 다른 모델과 비춰서 바라본다면 특히 이제 다운사이징 트렌드가 되면서 터보 차저가 붙고 그로 인해서 토크가 확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변속기가 반응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이 정도로서는 좋은데 이게 6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긴 느낌이 있어요. 최근에 다단화 경향이 워낙에 되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도 다단 변속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과도의 기어비가 넓다든지 가속을 할 때 약간 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이번 엔진하고 변속기 이제 파워트레인 쪽으로 보면 그래도 트렌드로 봤을 때 살짝 부족하긴 한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나올 그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그래도 커져요. 이게 소비자 입장은 아닌데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이번 소나타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는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로서의 성격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2리터 가솔린 엔진이 가장 일반적인 중형차의 파워트레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차는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나오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에 더 힘을 주고 처음 출시 단계에서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개인 프로파일 기능 여러 가지 자기 옵션 이 세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차문을 여닫고 시동을 건다든지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로서의 특성에 좀 더 힘을 준 게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속기 버튼 타입이잖아요 지금. 예. 기존 레버 타입에서 버튼으로 바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가 이번에 내세우는 게 3세대 플랫폼이죠. 이게 폭스바겐 같은 데서는 이미 10년
10년 전에 했던 이런 모듈러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차를 한 가지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차를 만들 수 있고 공간 효율성도 굉장히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프트 바이 와이어라고 하는 버튼식 변속 장치가 사실 저는 좀 불편해요. 이게 어색하기도 한데, 덕분에 이 센터페시아 주변의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편리한 점도 분명히 있는 거죠. 좀 더 소비자들이 익숙해지고 나면 이거는 뭐 큰 이 허들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뭐 링컨 모델에서 지금 뭐 센터페시아에 이제 버튼을 달아서 변속할 수 있도록 해놨었는데, 그때 좀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또 이게 쓰다 보니까 편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공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겨서, 제 폰이 그 노트 9이라 좀 크거든요. 네. 근데 그냥 갖다 얹으면 바로바로 충전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분명한 장점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 여기 패널이 이렇게 좀 떠 있잖아요. 예. 이건 현대차답지 않아요. 이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완성차 제조사들 사이에 좀 고민일 거예요. 이걸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만들 때 뭐 제규어처럼 다이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컬럼 방식으로 할 것이냐인데, 좀 차별화는 해야 되겠고 따라가진 않아야 되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버튼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좀 더 여기에 사람들이 길들여지면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않을 거예요. 뒷좌석은 어땠어요? 뒷좌석은 역시 현대차답게 광활하죠. 특히 이번에 휠베이스 늘리면서 좀 예. 더 그렇죠.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공간이 확실히 커졌고, 트렁크 적재 공간도 충분히 확보됐고. 트렁크는 정말 최고였어요. 예. 문제는 이제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괜찮은데 키 큰 사람은 어떻습니까? 특히 소위 이제 요롱이라고 하죠. 허리가 좀 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헤드룸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이거 요롱이라는 건 농담이고요. 예. 이게 상대적으로 헤드룸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디자인에 의한 희생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 좀 타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패턴을 보면 1인 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운전석에 나머지 좌석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뭐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 저도 하긴 합니다. 승차감은 어떠세요? 승차감은 사실 현대차가 과거에 비하면 많이 딱딱해졌죠. 김 PD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즘에 이제 좀 많이 드는 생각이, 이 현대차가 유럽 엔지니어들을 많이 데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 퍼포먼스, 특히 핸들링 부분을 많이 개선을 했는데, 거기에 반대급부로 승차감을 조금 잃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행인 건 소나타는 그래도 최소한의 좀 타협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처음에 이제 저희 팀 이제 뭐 김선웅 기자, 그리고 또 그 팀 내 그 문희철 기자님 있으시잖아요. 네. 다들 공통된 의견이 이놈의 승차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였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공기압을 이 시승차를 제공할 때 너무 많이 넣어버리니까 그런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이건 뭐 사실 차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좀 홍보팀에서 이런 차들도 좀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타이어도 그렇고.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기호가 다른 건데, 저는 사실은 좀 딱딱하고 흔들리고 이런 차들의 소위 말하는 NVH에 별로 크게 휘둘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는 기본적으로 소리도 나게 마련이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이거는 수긍할 만하지만, 한국 자동차 소비자들의 특성상 조용하고 안락한 걸 원하는 거는 사실인 거죠. 그렇긴 하죠.